가끔 관계가 숙제처럼 다가올 때면 그동안 스스로 배운 것들을 되뇌고는 한다. 나, 가족, 그 다음이 친구라는 우선순위를 잊지 말 것. 나를 열어놓지만 상대에게는 초대받은 만큼만 다가갈 것. 상대를 내 삶 안으로 억지로 초대하지 말 것. 친밀한 한두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 것.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 것. 삶은 원래 외로운 것임을 잊지 말 것. 책 읽는 자작나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인지 알고 계셨나요? 아셨다고요? 티가 많이 나죠? 사실 저는 MBTI 같은 성격 테스트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뻔했거든요. 최근에 제 손에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남인숙 작가의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인데요. 이 책은 마치 내향인들의 비밀 일기장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깥 세상에서 사회성 버튼을 눌러가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내향성이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닌지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MBTI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예전에는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 쾌활한 사람을 보면 혈액형이 O형이시죠? 하고 물었던 기억 나십니까? 그러한 성격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내향인들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적당하게 숨기고는 했었어요.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내향성은 단점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라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내향인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나무님들 중에도 내향인들이 무척 많으실 것 같아요. 틀림없어. 난 그걸 알아볼 수 있겠어. 혹시 본인이 내향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저요 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우리 내향인들의 조용한 아우팅 타임 한번 가져봅시다. 자, 본문 한번 들어볼까요? B. 사회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충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저 사람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인데 지금 외향인 모드로 활동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내향인은 남과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는 것을 편안해하지만 제 아무리 극단적인 내향인이라도 그런 식으로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생업을 사회생활이라는 말과 자주 겹쳐서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알고 보면 먹고 살기 위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남과 잘 어울리는 데에 따른 대가인 경우가 많다. 설사 마음껏 내성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건데 어쩌다 몸이라도 아파서 침대에 붙어 있으면 맨정신으로 몇 시간 누워 있는 일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결린다.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단일한 상태로 오래 있다는 게 정말로 편안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느낌이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덜 편안한 상태로 있어 봐야 편한 게 편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마냥 안으로만 파고들어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대표적인 집단생활 동물이라는 것이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엄청난 열량을 잡아먹는 뇌를 이렇게까지 발달시킨 게 고도의 사회생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자연에서 혼자 살아남으려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지능보다는
이빨이나 근력 같은 게 더 유용하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DNA 안에는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설계 구조가 들어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는 게 좋고 원래부터 친했던 소수와만 지내는 게 편하다 해도 어느 정도 본성 밖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대체로 이 영역 안에 있다. 지독하게 내성적인 나는 몇몇 상황에서 의식 속에 버튼을 누른다. 나는 그걸 사회성 버튼이라고 부른다. 상대가 나보다 더 내성적이라든가 내가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 상황이라든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섰을 때라든가 그 밖에도 외향적이어야 할 상황은 많다. 상대의 본성이 어떻든지 외향적인 태도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확률이 높아서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향성은 본성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예의와 배려가 된다. 일단 버튼이 눌려지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달리 긴장감을 느끼지도 않고 억지로 웃지도 않으며 대화도 자연스럽게 끊이지 않고 이어간다. 어릴 때에는 절대 못하던 일, 특히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든지 어색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향인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른다. 어떤 사람은 이 버튼이 어찌나 잘 작동을 하는지 주변 사람 모두가 그를 외향인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나 같은 사람이야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도 상황에 따라 해제 모드일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이들은 온전히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버튼을 끄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바깥 세상에서 외향성 온 상태로 있다가 집에 들어와 버튼을 해제한 나는 녹초가 되고 만다. 그날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그렇다. 아니, 즐거울수록 더한 것도 같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이 무선 청소기의 2배 출력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 같다고 느끼기도 한다. 기세 좋게 모터를 돌려대지만 2배로 빨리 방전되고 만다. 이러한 날에는 집에서 가족과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서 쉰다. 혼자 일만 한 날에는 오후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난 날에는 지쳐서 더 이상 본업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사회성 버튼 온 상태의 에너지 소모가 훨씬 큰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일까? 나는 직장인들의 잦은 회식이나 퇴근 후 업무 연락 같은 일들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느껴진다. 이게 다 사회성 버튼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사회성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내향인들이 눈에 띌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저 버튼이라도 자유자재로 켜고 끌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싶어질 때가 더 많다. 그건 수없이 본성을 거스르는 용기를 내고서 얻은 트로피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살면서 얻은 좋은 것은 대부분 사회성 버튼을 켠 상태에서 얻은 것들이었다. 오프 상태에서 떠올리고 숙성시킨 생각들은 온 상태에서야 발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 어른이 되어 이 버튼을 쥐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그들이 너무 많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독한 내향인인 내 지인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다가도 중간에 기운이 떨어진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 쟤는 끝까지 남는 법이 없더라. 이런 빈전을 듣기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도 좀 배워야 한다. 종종 방전되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자리를 지키곤 하는 건
내가 사회성 버튼을 켜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까봐 두렵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집에 들어가 끙끙 앓는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이 글을 내 지인이 읽게 된다면 그들이 내 연락을 피해버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당신을 만나는 거라고. 외향적인 사람이 부럽습니다. 나와는 딴판인 외향인들이 사는 걸 곁눈질하면 사는 게 참 쉬워 보인다. 그들은 어떤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새로운 환경에도 빨리 적응하며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해버렸다. 무슨 일에서건 우물쭈물하는 인간인 내가 스스로를 쥐어짜가며 하는 일을 그들은 숨쉬듯이 하곤 했다.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는 쓸모없는 것이니만큼 아무 저항 없이 관계와 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에게 기회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내 안에 고물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사회성 버튼을 눌러놓고 버티는 게 고작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돌아가는 구조는 타고난 외향인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럭저럭 외향인을 흉내내며 사는 삶에 익숙해지자 점차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웃에 두세 돌쯤 된 귀여운 아기가 살았던 적이 있다. 예쁘기까지 한 아이가 낯선 사람을 잘 따르며 방글방글 웃으니 어디를 가나 사랑받았다. 아기는 옆집에 사는 나도 잘 따르고 제 집보다 우리 집에서 노는 걸 더 좋아했다. 직계 가족이 아닌 어른을 마주치면 일단 울고 보는 딸을 겨우 유치원생으로 키워낸 직후라 나는 그런 아기가 신기하고 귀여웠다. 낯가림 심한 어린애가 미숙한 부모에게 안기기 마련인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익숙하던 나는 옆집 세댁이 참 부러웠다. 그런데 함께 지내노라니 아기 엄마가 의외로 아기를 데리고 이웃을 대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기가 너무 외향적인 성격을 타고나서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까봐 염려스럽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아기 엄마도 타고난 외향인이었다. 몸가짐과 말투가 늘 조심스러워서 내향인 쪽일 거라고 나 혼자 지레짐작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녀 역시 어릴 때 부침성이 좋아서 부모에게 늘 타인의 경계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교육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아직 말문도 시원하게 트이지 않은 아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말하던 것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이 원할 때에만 말을 걸어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원할 때만 가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원할 때만. 온통 내향인 유전자뿐인 인적 환경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이색적인 훈육 장면이었다. 누군가가 오라고 잡아 끌어도 가지 않는 게 인간의 기본값이 아니었던가. 저러한 내용을 교육으로 교정해야 하는 인간형도 존재하는구나. 내향인과 외향인, 두 인간형의 사회화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내향인의 사회화가 닫힌 문의 빗장을 여는 것이라면 외향인의 사회화는 빗장을 닫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향인은 타인이 자신의 내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필요 이상의 간섭으로 여기는 지지선을 직감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습과 경험으로 그 선에 위치를 습득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 우리가 타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5번 용기를 낼 때 그들도 배려 없이 말을 걸게 되지는 않을까 5번 참는 것이다. 사회화란 외향인은 내향인을, 내향인은 외향인을 닮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회에서 환영받는 태도를 몸에 들인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특별히 유리할 것도 없는 일일 것이다. 외향인의 삶이 내향인과 다름없이 만만치 않은 것은 성취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식이 수련보다는 발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향인은 직관적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상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대화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배우고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적다.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있지만 성공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어쩔 수 없이 외향인은 더 많은 경험과 시도를 하고 직관으로 알 수 없었던 성공 요인에 대한 나름의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한다. 그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외향인은 같은 조건의 내향인보다 더 질이 낮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일까 외향인으로서 뭔가를 이루어낸 이들은 보통 사람이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실행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성공한 내향인들에게도 실행력은 기본 소양에 속하지만 벌이는 일들의 양과 규모가 다르다. 인생길 톨게이트에 프리패스를 갖고 태어난 줄 알았던 외향인들이 그 프리패스 하나로만 온갖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운명 또한 타고날 줄은 예전에는 몰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딱히 부러워할 것이 없이 나와 다를 바 없는 지구 위의 더부살이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나 느끼는 거지만 누구에게도 만만한 삶이란 없다. 내향인들은 모두 아싸일까?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는 인싸와 아싸 두 종류의 인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무리나 조직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그 반대의 의미다. 사회성이라는 말과 궁합이 잘 맞는 외향인은 자연스럽게 인싸로, 그러지 못한 내향인은 아싸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내향인이 세상의 2등 시민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곤 한다. 그런데 좌표상 극단에 가까운 내향인의 내 삶을 살펴보자면 몇 년을 주기로 인싸와 아싸의 삶을 번갈아 산 흐름이 발견된다. 또 같은 주기라도 해도 어떤 장소에서는 인싸이고 어떤 장소에서는 아싸가 되기도 한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이나 단체를 관찰해봐도 그곳에서의 인싸가 외향인이 아닌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싸와 인싸는 편견과 달리 내 외향성과 뚜렷한 연관관계가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력은 누구하고나 심리적인 저항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성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무리에 이득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인싸가 된다. 그것은 재미일 수도, 친근감일 수도, 일 잘하는 능력이나 재력일 수도 있다. 인생의 많은 장면에서 아싸였던 나는 그때마다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렸고 꽤나 외로웠다. 그런데 뒤늦게 돌아보니 아싸로서의 삶은 내 선택이었다. 나는 주는 데에 서툴고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안해하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내 위치를 쓸쓸해하면서도 막상 인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쳐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혼자가 싫어 무리에 한 발 걸치고 있기는 해도 내 빈약한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붓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쉽게 방전되어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마련인 내향인이 아싸가 되기 쉬운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쏟을 동기를 찾게 된 무리 속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언가를 주겠다는 선의와 자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리 안에서 말과 행동의 폭이 넓어진다. 웬만큼 지독한 내향인이라도 그 속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농담도 한다. 구성원들에게 더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도 있다. 그게 다름 아닌 인싸의 삶인 것이다. 왕후장상의 심한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싸 유전자도 따로 없다. 사실 한국은 외향인이 마냥 인싸로 살기도 어려운 곳이다. 한국은 언어가 표현된 이상의 의미를 담기에 마련인 고맥락 문화권에 속한다. 고맥락 문화권인 한국에서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밥을 사줘, 나와 함께 먹자, 심지어 집에 가고 싶으니 나를 보내줘 라는 뜻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저맥락 문화권인 독일에서는 말 그대로 배가 고프다는 의미일 뿐이다.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무리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맥락이 몹시 중요하다. 무리 안에서 그 시점에 통하는 정서의 흐름에 맞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 환호를 받을 수 있다. 자칫 감을 잡지 못하고 보폭을 크게 했다가는 나댄다라는 비난을 들으며 배척당하기 일쑤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묘한 맥락을 잡아내고 해석하는 건 차분하고 공감의 재능이 있는 내향인들에게 더 유리한 일이다. 외향인이 꼭 인싸가 되라는 법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듯 우리도 삶의 주기에 따라 때로는 중심에서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진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주변과의 협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때로는 인싸, 때로는 아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다. 한 무리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좋았고 있는 듯 없는 듯 자유로운 주변인으로 남는 것도 좋았다. 인싸니 아싸니 하고 우월을 나누거나 자조할 것 없이 내 삶의 주기를 그저 흐름에 맡기는 것은 어떨까? 내밀하고 미지근하고 느린 것들에 대해 이 책을 쓰는 동안 10년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대단한 비만이었다가 대단히 날씬해진 건 아니고 시간의 중력에 반해 처음으로 체중계의 눈금을 되돌린 일에 의미가 되는 사건이었다. 두부 수십 모의 부피에 준한다는 무게를 덜어내고 옷 사이즈 하나를 줄였다. 내 몸은 주인의 예민함을 그대로 닮아 변화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편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사율과 활동량이 떨어져 조금씩 자연스럽게 얻은 지방을 좀처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좀 하면 곧바로 불면과 몸살이라는 징벌이 내려와 감히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지 못하게 혼쭐이 나곤 했다. 늘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 크게 의지를 시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삶을 살아온 터라 그냥 진화의 방향에 굴복하고 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졌다. 그에 따라 영혼의 그릇이라는 육체를 변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랜만에 들기 시작했다. 섣불리 신성한 체지방에 시비를 걸었다가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부터 한 경험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내 몸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다이어트라는 것을 시작했다. 수도승처럼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했다. 일상적인 음식의 양을 아주 조금씩 줄였고 운동은 조금씩 늘렸다. 그렇게 한 달에 1kg씩 줄여나갔고 에필로그를 쓰고 있는 지금은 몇 달째 10년 전의 부피대로 살며
세상의 여백을 덜 차지하고 있다. 세상에는 불꽃처럼 살면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안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니 예전에 내가 다들 알고 있는 열정적인 다이어트만이 진짜라고 여기며 깜냥도 안 되는 몸으로 애먼 의지를 시험한 것이기도 했다. 보다 조용한 세상에서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내향인은 스스로를 답답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활활 타는 장작불처럼 화려하게 불꽃도 보여주고 화끈한 화기로 뺨도 좀 달아오르게 해주면 좋으련만 온기가 도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온수 매트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 삶의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로켓 같은 추진으로 사방의 공간을 밀어내며 순식간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싶지만 현실은 노져 가야 하는 쪽배이다. 그 다이어트 같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며 글로써 내향인의 삶을 돌아본 나는 온수매트나 쪽배의 장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기분이다. 전원을 꺼버리거나 나루에 영영 묶어놓지만 않는다면 나름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한 내밀하고 미지근하고 느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이 안으로 가치를 쌓아가며 종종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혹은 힘겹게 사회성 버튼을 누르며 환영받는 사회 일원을 연기하는 이들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남인숙 작가의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 작가가 내향적인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유튜브의 어른 성장 학교 채널 아시죠? 거기에서의 모습은, 이 작가의 모습은 너무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작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 오히려 많은 것들이 납득이 갔습니다. 그녀가 사연자들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의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향인들만이 가지는 그 세심함과 뛰어난 공감 능력이 그녀의 강점이었던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향인들이 겪는 고민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사회성 버튼에 대한 이야기는 내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필요할 때만 눌러야 하는 그 버튼. 하지만 누를 때마다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느낌. 저도 중요한 모임이나 발표 전에 그 버튼을 누르고는 하는데 끝나고 나면 집에서 이불과 한 몸이 되어야나 충전이 되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웃음이 터진 부분도 진짜 많았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열렬히 원하면서도 저녁 약속이나 모임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받았을 때의 그 서운함과 동시에 닥쳐오는 그 야릇한 해방감, 기쁨, 그거 뭔지 아시죠? 우와,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런 기분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향인들이 겪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정말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서 읽는 내내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또 내향인들이어서 누릴 수 있는 내밀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세상의 자극에 예민하지만 그만큼 작은 행복에도 크게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성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결국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내향성은 굳혀야 할 결점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모두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다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hear you laughing and I see you smile. You know
can breathe, I can se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love. We'll walk through sunshine, and we'll dance in the rain. You always find a way to ease the pain, so I can breathe, I can se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love, I can dream, I believ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I can breathe, I can se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love.